안녕하세요. 업무능력 200%로 끌어올리기 웹캐스트 시리즈. 오늘은 엑셀 차트 분석의 한계를 뛰어넘는 실시간 대시보드 파워 BI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들어오신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벌써 우리가 6번째 진행이라 제가 이제 사전 등록 명단을 봤는데 많이 익숙하신 분들 많이 들어오셨더라고요. 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주제는 기존 오피스 365 저희가 뭐 협업, 그 다음에 뭐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도구 다양하게 원드라이브부터 팀즈, 쉐어포인트 다 진행을 해왔는데요. 오늘은 이제 좀 더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리포트로 볼 수 있는 파워 BI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젠다는 우리가 기존 기업 여러분들 그리고 저희 회사 또는 여기 오신 강사님으로 오신 대표님네 회사에서도 다 같이 같은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는 데이터 분석 방식과 그 한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요.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파워 BI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제 실제로 파워 BI를 소개를 하고 데모를 통해서 이런 거다 라고 보여드리고 이용 사례를 보고 Q&A를 하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은 제가 계속 진행을 했었는데 자, BI는 전문가를 좀 모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디플러스 공동 대표이시자 데이터 분석가이신 한기영 대표님 모셨는데요. 인사 한번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디플러스의 공동 대표로 있는 한기영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이용해 가지고 기업의 경영을 돕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세미나에 앞서서 저희 그 사이트 몇 개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I뿐만이 아니라 이제 BI와 오피스 365를 같이 활용을 하시게 될 텐데요. 관련해서 뭐 다양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카페.naver.com 하시고 wise5365 들어오시면 다양한 새로운 소식이나 파워 BI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올릴 예정이니까 가입하셔서 많이 활용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 외에 이러닝이라든지 영상 이런 걸로 다시 만나보실 수 있는 곳은 유튜브에 저희가 오마스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웹캐스트 역시 끝나고 나서 한 일주일 이내에 다시 보기를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마스 구독하시면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시니까 여기를 이용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에 대한 경품입니다. 설문, 이제 세미나 끝나고 나면 설문이 진행될 텐데요. 설문 참여자 중에 한 분을 추첨을 해서 저희가 이제 매월 또는 격월로 진행하는 파워 BI 초중급 원데이 교육 쿠폰을 한 분 추첨해서 드릴 것이고요. 사전 등록하신 분 중에 10분 추첨을 해서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당첨 안내 역시 카페에 공지가 되니까요. 한 번씩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세미나를 시작을 할 텐데요. 먼저 기존 기업 내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회사, 저희 회사, 그리고 이제 다양한 회사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 분석 방식과 그 한계에 대해서 한번 좀 공유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오피스 365와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라이선스 판매, 컨설팅 등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 역시 데이터가 하루에 막대한 양으로 쌓입니다. 저희 같이 작은 회사도. 그러면 뭐 중소기업도 그렇고 대기업도 그렇고 어마어마하게 데이터가 방대한 양으로 쌓이는데 이때 고민이 담당자별로 보고 싶은 정보가 다 다르고요. 그리고 자기가 뭘 보고 싶어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솔루션을 써야 할지, 그 솔루션은 비싸지 않은지, 그러면 그 솔루션을 쓸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하는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대표님은 굉장히 많은 회사에 컨설팅을 나가시고 데이터 분석 전문가이시다 보니까 많은 내용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현재 기업들이 갖고 있는 고민이라던가 뭐 그런 거를 저희 이제 들어오신 분들한테 한번 공유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희 회사에서 기업에 들어가서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데 큰 회사든 작은 회사든 다 비슷한 이제 고민이 있는데요. 어떤 고민이냐면 현장에서 이제 실제 실무를 하시는 분들이 회사에 쌓인 데이터를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볼 수 없는 환경에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더라고요. 네. 저희 역시 그렇습니다. 네. 근데 큰 회사는 엄청나게 비싼 비용을 들여가지고 또 엄청난 기간에 구축한 시스템들이 뭐 CRM이나 BI나 혹은 분석 시스템들이 현장에서 진짜 업무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정보를 그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나 찾으면 없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미 만들어진 것들을 보는 거는 괜찮은데 네. 자기들이 원하는 데이터를 딱 볼 수 그쵸. 없다라는 네. 불만을 많이 이야기하고 작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데이터가 쌓여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을 또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 다들 비슷하죠. 작거나 크거나 뭐 네, 그 그쵸. 고민의 크기나 뭐 양의 크기가 다를 뿐이지 작은 회사라고 해서 그런 고민이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준비한 게 이제 오피스 365와 함께 쓸 수 있는 파워 BI인데요. 이 BI에 대해서 대표님이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제가 전 직장에 있을 때 IT 부서에 있었는데 다른 실무 부서에서 IT 부서를 평가할 때 그 평가가 뭐였냐면 비싸고 생각보다 이제 비용이 많이 들고 오래 걸리고 그래서 만들어진 그런 프로그램이 별로 멋지지 않더라. 현장에서 꼭 필요한 그런 형태가 아니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파워 BI라는 제품을 접하게 되면서 아, 이거야말로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저비용으로 멋지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네, 제가 BI에 대한 소개를 제가 하기도 했었고 듣기도 했었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엑셀만 다룰 줄 알면 BI는 바로 할 수 있다. 그 얘기가 또 하나 있고 하나는 BI는 어려워서 공부를 해야 하는 부분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혹시 네. 어떠신가요, 실제로? 과거에 BI 시스템 하면은 정말 비싸고 어려운 그런 시스템이고 솔루션이었는데 이 파워 BI는 정말 엑셀만 내가 좀 다룰 줄 안다면 파워 BI 가지고 내가 원하는 그런 정보를 어렵지 않게 만들어낼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오늘 소개하는 내용만 가지고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멋진 보고서로 분석용 보고서로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런가요? 네. 저는 처음에는 이 말을 진짜 믿지 않았었어요. BI 이제 세스나 뭐 SPSS나 이런 쪽에 통계 시스템도 접했었고 BI 네. 분석 툴도 접했었기 때문에 BI를 엑셀만 다룰 줄 안다고 거짓말 막 이랬었어요. 근데 좀 이제 만나보고 이야기 들어보고 해보고 하니까 진짜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네. 오늘 한 150분 정도 등록을 해주시고 참여를 하셨는데 진짜로 이제 세션을 들어보시고 하실 수 있는지 한번 판단을 해보시죠. 그럼 대표님 저희 그 들어오신 분들 대상으로 BI 소개해 주시고 데모 같이 보여주시면서 세션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파워 BI에 대해서 뭐 이것저것 설명하기 전에 일단 무조건 제가 물론 여러분이 지금 저를 보시면서 바로 실습하면서 따라오시는 건 아니겠지만 따라 하시는다고 가정을 하고 제가 뚝딱뚝딱 먼저 만들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파워 BI를 제가 먼저 띄워놨고요. 아마 파워 BI가 뭔지 한 번도 구경하지 않았는데 오신 분들보다는 한 번씩 아마 설치를 하셨거나 아니면은 어떤 동영상이나 자료를 보신 분들이 오셨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그 자세한 설명 없이 뭔가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그 엑셀 파일을 하나 불러올 건데 한번 제가 열어볼게요. 이게 이제 어떤 데이터인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네, 지금 불러오고 있습니다. 네, 파워 BI는 데이터를 불러올 때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 데이터 안에 있는 원래는 그냥 엑셀이고 텍스트 파일인데 불러올 때 얘가 데이터 분석을 위한 모델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이 이 안에 있습니다. 자, 데이터를 먼저 불러온 다음에 이게 어떤 데이터냐면 재밌는 데이터인데요. 어떤 회사에 5년 동안 연봉 협상한 결과입니다. 물론 샘플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2005년, 6년, 7년, 8년, 9년, 5년 동안 여기 이제 연도가 있고 그 다음에 남자인지 여자인지 협상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얼마를 요구했고 얼마를 받았다. 이쪽은 1년 번호입니다. 이런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얼마를 연봉을 요구했더니 얼마를 받았더라. 뭐 이런 차트를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이게 차트들이 있죠. 네, 제가 분산형 차트를 지금 이제 만들 거고요. 얼마를 요구했더니 얼마를 받더라 라는 이제 그런 차트를 건데 얼마를 요구했더니 그 요구에 대해서 이걸 X축에다 넣을 거고 얼마를 받더라를 Y축에다가 제가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면 데이터들이 있는데 요구를 끌어다가 X축에다 놓고
그 다음에 수령 얼마나 받았냐, 얘를 끌어다가 Y축에다가 이제 한번 놔보겠습니다. 네, 가운데 이게 점이 하나 생겼죠. 얘는 요구한 금액의 총합, 수령한 금액의 총합해서 점 하나 찍혔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 각각 사람마다 얼마를 요구했더니 얼마를 받았는지가 점으로 다 찍히기를 우리가 원해요. 그래서 자세히에다가 번호를, 일련 번호를 제가 끌어다가 놔 볼게요. 네, 놨더니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요구했더니 얼마를 받더라. 자, 이걸 보고 여러분 혹시 딱 보고 느껴지시는 게 혹시 있으신가요? 뭐, 차트가 그려졌네, 이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목적이 있는데, 단지 예쁘게 멋지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데이터가, 많은 데이터가 그냥 숫자로 돼 있으면 우리가 눈으로 일일이 봐야 되는데, 사실 너무 많으면 눈으로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한눈에 뭔가 이 안에 담겨 있는 진짜 중요한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각화를 하는데, 그럼 여러분은 이제 이 시각화한 차트를 보시고 뭔가 중요한 의미들을 발견하셔야 돼요. 혹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여러분이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한 10초에서 15초 정도 제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10초가 아직 안 됐지만, 원래 강의할 때는 여러분 표정들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표정을 보면서 이렇게 눈길을 주는데, 표정이 안 보이니까 그냥 기다리기가 어색해서 진행을 할게요. 자, 요구한 것에 비해서 수령한 것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요 지점 정도부터 요 지점, 그러니까 약 한, 이게 이제 우리나라 샘플 데이터는 아니고 외국의 샘플 데이터인데, 단위를 $10,000라고 이렇게 가정을 할 때 보니까 약 한 11만 달러를 요구했더니 11만 달러를 수령했더라. 대략 요구한 것만큼 수령을 하더라. 이런 것들을 여기서 알 수가 있죠. 네. 근데 11만 달러 이상이 되면은 이 데이터가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얼마를 요구했을 때 얼마를 받을지 사실 예상하기가 되게 어려워져요.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여기 보시면은 왼쪽에 요구한 것이 없는데 수령을 여기서부터 요만큼 하신 이제 사람들이 점이 이렇게 찍혀 있는데, 이걸 봤더니 이분들은 협상 자체를 안 하신 이제 착하신 분들이죠. 그래서 협상을 안 하면 대략 맨 밑단을 보니까 수령이 한 11,000달러 정도부터 약 한 8만 달러 정도까지 수령을 하더라. 그래서 협상 안 한 사람들은 대체로 이렇게 연봉을 받더라. 뭐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차트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우리 회사에 과거 5년 동안 어떻게 사람들이 연봉 협상을 해서 결과를 얻었는지를 우리가 그런 정보들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다음 주에,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연봉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극비리에 이런 자료를 입수하게 됐어요. 물론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굉장히 보안 자료이기 때문에 가정을 하자고 하면, 그랬을 때 여러분 이걸 보고 여러분이 뭔가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취할지를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차트들은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목적은 한눈에 인사이트를 발견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 인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액션, 어떤 의사결정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그런 시각화가 의미 있는 시각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더 해볼게요. 자, 이번에 우리가 뭐 해볼 거냐면 연도별로 남녀 연봉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차트로 뚝딱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바 차트를 그릴 건데요. 축에다가는 연도별로 볼 거니까 연도를 볼 거고, 그 다음에 연봉 차이를 봐야 되는데, 연봉은 수령액의 연봉이겠죠. 수령을 값에다 놓고, 그 다음에 남녀별로 보고 싶어요. 그래서 성별을 끌어다가 범례에다가 이렇게 끌어다가 드래그 앤 드롭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수령 값을 보면 얘가 기본적으로는 합계가 돼요. 근데 우리는 평균 연봉의 차이를 알고 싶어요. 뭐 이렇게 우리가 그런 평균을 알고 싶다면 합계를 평균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된다. 봤더니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여기 이제 색깔이 이제 피메일이 파란색이고 메일이 검은색으로 나오는데, 남자 여자 연봉 차이가 별로 커 보이지 않아요. 그쵸? 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Y축의 스케일을 이제 조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한번 제가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Y축에 시작 값을 제가 한
네, 제가 시저 값을 5.8로 조정을 했더니 남자, 여자 연봉 차이가 왠지 커 보이죠. 근데 사실 이건 스케일을 조정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렇게 이제 크진 않으나 커 보이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차트 두 개를 지금 만들어 봤는데, 파워 BI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이런 차트를 그린 다음에 내가 만약에 2006년도에 왔더니 여자가 남자보다 평균 연봉이 훨씬 더 많았어. 그럼 이때 연봉 협상한 사람들의 결과를 한번 눌러보면 왼쪽에 있는 이 차트가 2006년에 여자들로만 구성된 점으로 이렇게 필터링이 돼요. 서로 인터랙티브하게 이렇게 동작한다는 것이 파워비아이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2006년 남자를 한번 눌러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걸 구분해서 볼 수가 있다. 네, 이렇게 해서 뭐 특별히 파워비아이에 대한 기능이나 이런 설명 없이 제가 그냥 뚝딱뚝딱 만들어 봤는데, 지금부터는 조금 자세히 제가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하면서 다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다시 가져올 거고요. 네, 역시 엑셀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아니요. 엑셀이 아니라 이번에는 CSV 파일에서 한번 가져올게요. 텍스트 파일이죠. 네. 매출 재무 정보라는 파일을 가져올 겁니다. 이렇게 지금 파일을 가져왔는데, 이제 하나하나 조금씩 설명을 드리면, 파워 BI가 가져올 수 있는 데이터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형태가. 여기 보시면 파일들도 있고, 파일의 형태도 있고, 데이터베이스, 아마 여러분이 알고 계신 모든 데이터베이스가 다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몽고DB는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허걱하고 봤더니 몽고DB가 없더라고요. 근데 몽고DB가 없을지라도 만약에 몽고DB를 OLEDB나 ODBC로 연결할 수 있다면 역시 다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파워 BI, 그 다음에 애저에 대한 클라우드 서비스, 그 다음에 온라인에 웹상에 있는 것들. 여기 보시면은 페이스북에서도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다양한 데이터 소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와 가지고 데이터를 시각화할 수 있다. 우리는 파일에서 가져오는 것을 오늘 좀 해볼 겁니다. CSV에서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데이터를 가져올 때 로드 하면 그냥 그대로 가져오는 거고, 편집을 누르면 데이터를 좀 조작을 하는 거예요. 뭐 조작한다는 게 다른 의미가 아니라 내가 필요 없는 데이터들은 좀 빼고, 혹은 데이터를 합칠 것들은 합치고 나눌 건 나누고,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다루는 그런 것입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네, 파워 BI에서 편집을 누르면, 그 데이터 가져오기에서 로드가 아닌 편집을 누르면 지금 가져온 요 원래 있는 이 창이 한번 보시면 파워 BI 데스크탑이라고 위에 이렇게 보이죠. 근데 편집을 누르면 파워 쿼리 편집기라는 이름으로 비슷하게 생긴 창이 또 하나 떠요. 이 창이 둘이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좀 처음에는 헷갈릴 수 있는데, 아무튼 얘는 데이터를 편집하는 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면 보고서를 그리는 부분이 파워 BI 데스크탑,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편집기에 가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사실은 유념해야 될 것은 뭐냐면,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는 뭐 데이터를 시각화하던 분석하려고 하는 데이터는 형태가 이런 테이블 형태일 때만 사실은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테이블 구조이고, 이제 판매 구분, 국가 번호, 상품, 이런 칼럼으로 구성된 테이블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실 때 다른 거는 특별히 신경 쓰실 게 별로 없는데, 이런 칼럼들의 여기 옆에 보면 A, B, C, 혹은 여기 국가 번호 옆에는 1, 2, 3 나와 있는 요런 모양, 얘를 데이터 형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데이터 형식이 잘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국가 번호는 번호니까 1, 2, 3 뭐 괜찮고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이 형식 중에서 조금 특히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뭐냐면, 날짜 형식이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캘린더 모양에 한번 눌러 볼게요. 날짜나 시간, 날짜, 시간, 이런 식으로 날짜 형태여야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좀 이따가 제가 한번 이 왜 중요한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제가 이렇게 싹 살펴보니까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닫기 및 적용을 해볼게요. 네, 데이터를 가져왔고요. 데이터를 하나 더 불러올 겁니다. 좀 전에는 CSV 파일에서 불러왔죠.
이제는 그 엑셀 파일에서 데이터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국가정보라는 파일에서 여기 시트가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국가정보라는 요 시트 하나만 가져올 겁니다. 얘는 간단하게 국가 번호가 있고 옆에 국가 이름이 있는 이런 간단한 테이블이에요. 얘는 그냥 로드를 해볼게요. 네, 아까 무작정 따라하기는 좀 전에 했었던 거고요. 얘는 이제 일단 지금부터는 이제 다루지 않을 거고 이 매출 재무 정보, 국가 정보 이 두 가지만 이제 가지고 차트를 한번 그려볼 겁니다. 자, 이제 파워 BI의 창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왼쪽에 보면은 이렇게 탭이 3개가 있어요. 맨 위에 있는 게 보고서를 만드는 탭,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데이터를 확인하는 탭. 그래서 가져온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매출 재무 정보 갔더니 이렇게 우리가 엑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테이블 형태고, 그 다음에 국가 정보 눌렀더니 국가 번호랑 국가 이름으로 된 테이블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확인하는 것이 두 번째 탭. 세 번째 탭은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눌러보면 네, 하나 좀 신기하지 않나요? 얘는 텍스트 파일에서 불러온 거고 얘는 엑셀 파일에서 그냥 불러왔는데 둘 사이에 뭔가 선이가 있어요. 선을 이렇게 갖다 대면은 국가 번호 이렇게 연결돼요. 이 부분은 여기서 설명을 제가 깊이는 안 드릴 거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모델링에 대한 이야기인데 짧게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오늘은 제가 설명을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세 번째 탭입니다. 자, 오른쪽을 한번 가볼까요? 위에 있는 메뉴들은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오피스에서 사용하는 메뉴하고 되게 비슷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얘네들은 필요한 것들만 필요할 때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면은 시각화 해가지고 이 부분에 보면은 다양한 차트들이 있어요. 여기 개수가 30개인데 30개도 내가 만들 수 있는 차트가 참 다양하게 있구나라고 여러분이 여기실 것 같은데 사실은 여기에서 마켓플레이스에서 라는 걸 누르면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면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쓸 수 있는 차트들이 더 있어요. 근데 그 개수가 지금 현재 제가 최근에 세어봤을 때 150개였고요. 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매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무료로 다운받아서 차트를 구성할 수가 있다. 여기에 30개 외에도 150개가 더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밑에 밑에 보면은 탭이 지금 두 개가 있는데 차트를 구성할 때 각각의 값을 뭐를 사용할 것이냐에 해당되는 부분과 이 페인트 브러쉬는 차트를 어떻게 꾸밀 거냐, 글자 크기를 키우거나 색깔을 바꾸거나 테두리를 바꾸거나 이런 거와 관련된 꾸미는 것과 관련된 탭이에요. 네, 이런 기능들이 있고 오른쪽에 보면은 내가 가져온 테이블과 이게 필드라고 되어 있는데 필드가 다른 말로 이제 열 칼럼이에요. 그래서 이 테이블의 국가 필드, 국가 번호 필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테이블의 열들을 내가 어떻게 사용할지와 관련된 부분이 내가 가져온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차트를 뚝딱뚝딱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조금 설명을 드리면 어떤 온라인 사이트의 월 단위 매출 재무 정보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월마다 매출액이 수익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내가 알고 싶어요. 그럴 때 우리가 쓰는 게 라인 차트입니다. 시각화 개체 중에서 제가 꺾은 선형 차트, 라인 차트를 한번 눌러 볼게요. 자, 이렇게 눌러서 차트 빈 차트를 가져온 다음에 크기를 조절하고 이제 차트를 그릴 겁니다. 네, 한 제가 4분의 1 크기 정도로 만들고 차트를 그려볼 건데 이 라인 차트는 여러분이 뭐 어떨 때 쓰는지 다 잘 아실 건데 라인 차트의 축 하면 보통 X축을 이야기하고요. 그 축은 보통 시간이나 날짜가 옵니다. 그래서 라인 차트의 목적은 시간이나 날짜의 흐름에 따라 어떤 값의 트렌드를 살펴볼 때 쓰는 게 라인 차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짜별로 볼까요? 네. 월이 아까 그 날짜 타입이었어요. 날짜별로 이걸 축에다 갖다 놓고 매출액 그 다음에 수익액도 한번 가져와 볼게요. 이렇게 두 개 가져와 볼게요. 이렇게 가져와 봤어요. 그랬더니 날짜별로 월별로 수익액과 매출액이 보이는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분명히 데이터 한번 다시 한번 가볼게요. 매출 재무 정보의 월을 보면 월은
2014년 7월 혹은 2014년 12월 이렇게 월로 돼 있어요. 뒤에 1로 다 붙어 있는 거는 월을 나타내려고 그냥 1일을 다 붙여 놓은 거예요. 월까지만 의미가 있고 뒤에 있는 날짜는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어쨌든 월까지 다 있는데 데이터를 끌고 왔더니 여기에는 연도만 이렇게 나와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오른쪽에 다시 월을 가져온 부분을 보면 월 밑에 연도, 분기, 월, 일 이렇게 날짜에 대한 어떤 계층 구조를 알아서 만들어 줬어요. 제가 그러면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이렇게 내리면 제가 여기 보시면은 차트에 왼쪽 위에 보면은 밑으로 된 화살표 중에서 두 개의 병렬로 이렇게 돼 있는 화살표를 제가 눌렀더니 분기별로 이렇게 나와요. 한번 더 눌러 보겠습니다. 눌러 봤더니 월별로 나왔어요. 이렇게 쭉. 네, 1월부터 12월까지.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날짜 차트, 날짜 데이터와 그 다음에 값을 끌고 와서 라인 차트를 그렸더니 이렇게 계층별로 내려가면서 볼 수 있도록 해준다. 굉장히 편하죠? 네. 이것만 되는 게 아니라, 물론 이걸 보시고 여러분이 좀, 궁금한, 그러니까 질문이 있으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은 얘는 데이터가 2013년, 14년, 2년치 데이터인데 실제 봤더니 1월부터 12월까지만 이렇게 나와요. 얘는 뭐냐면 여기 내려가는 화살표가 두 개가 있었죠. 얘는 한번 누르면 그냥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나오는 거고 한 번 더 내려가면 1월부터 12월 그러니까 이 2년치의 데이터가 합쳐져 가지고 1월부터 12월까지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은 좀 일반적이지 않다 느끼실 것 같아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2013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의 추세를 알고 싶다. 그럴 때는 이 오른쪽에 있는 계층 구조에서 한 수준 아래로 모두 확장 이걸 눌러주시면 2013년 보니까 3분기부터 2014년 4분기까지 또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면은 2013년 9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이렇게 추세를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네, 쉽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매출 빼고 수익만 가지고 또 우리 안에 이제 이런 거를 해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한번 비교해 보고 싶다. 한 차트에서. 그런 것들을 그리려면은 여러분 엑셀에서 어떻게 그리시나요? 여기서 이제 굉장히 쉽게 그릴 수 있는데 제가 이 상태에서 월을 끌어다가 범례에다 한 번 더 갖다 놓을게요. 그리고 범례를 날짜 계층으로 바꿔주면 네, 다시요. 이게 가끔 잘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월을 다시 한번 축에다 갖다 놓고 네, 됐어요. 네, 이 상태에서 지금 보면은 축에다가는 월을 한번 끌어다 놨고 범례에다가 월에 연도가 와 있고 값에 수익이 와 있는데 제가 이 상태에서 계층 구조에서 다음 수준으로 이동 눌렀더니 이게 뭐냐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인데 파란색이 2014년이고 검은색이 2014년이고 파란색이 2013년이에요. 그래서 2014년과 14년에 대해서 분기별로 비교를 했고요. 한 단계 더 내려가면 월별로. 그래서 2013년 9월부터 데이터가 있었죠. 9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의 데이터를 작년과 올해를 비교해서 보는데 2년치뿐만 아니라 연도가 3년치다. 그러면 3년치 차트를 한꺼번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함수를 만들거나 다른 조작 전혀 없이 데이터를 여기 위치에다 끌어다가만 놓으면 이런 차트를 여러분이 그려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른 차트로 한번 가볼게요. 이번에는 우리가 바 차트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주의할 점이 만약에 내가 새로운 차트를 그리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차트가 선택되지 않도록 빈 공간을 한번 클릭해 준 다음에 차트를 눌러주세요. 안 그러면 내가 이렇게 선택된 상태에서 다른 차트를 누르면 이 차트가 이렇게 변해버려요. 그러면은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컨트롤 Z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자, 이제 바 차트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뭘 그릴 거냐면 국가별로 수익액을 한번 비교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국가 번호를 축에다 놓고 그 다음에 값에다가는 제가 수익액을 끌어다 놓을게요. 수익 봤더니 국가별로 수익액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국가별로 수익액이 나오도록 했는데 국가 번호로 나와 있네요. 1, 2, 3, 4, 5 네,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경영진에게 보고하면은 물어보시겠죠. 1번 국가는 어느 국가인가?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뭐 미국입니다. 2번은 어딘가? 그러면 한국입니다. 계속 이렇게 묻게 하는 그런 차트는 보고서는 잘못된 차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여기 있는 국가 번호가 아니라 국가 정보에 있는 국가 정보 테이블 다시 한번 가볼게요. 가면 국가 정보는 국가 번호와 국가 이름, 국가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국가 이름이에요. 이 국가 이름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축에 국가 번호가 아니라 제가 국가 이름을 갖다가 축에다 놓고 국가 번호를 없앨게요. 그랬더니 어때요? 네, 한국, 미국, 캐나다, 중국, 프랑스 이런 식으로 국가 이름이 여기에 이렇게 오게 됩니다. 국가 이름은 국가 정보라는 테이블에 있고 매출 수익액은 매출 재무 정보가 있는 매출 재무 정보 테이블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합쳐져서 보일 수 있나요? 이거에 대한 사실은 답이 이 관계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럼 관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보시길 원하시는 분은 데이터 모델링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근데 국가별로 상품별로도 좀 보고 싶어요 라고 하면 상품을 끌어다 제가 범례에다가 한번 갖다 놔 볼게요. 놨더니 보기가 좀 이제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자세히 보시면 국가별로 상품별로 수익액을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 이거를 조금 더 보기 좋은 차트로 제가 좀 바꿔 볼게요. 첫 번째 차트를 누르면 네, 아까보다는 좀 더 보기가 낫죠. 이렇게 보면 첫 번째 요 상품의 국가별로 수익 비교, 또 요 상품은 파소라는 뭐 이런 상품이라고 한다면 수익액이 이렇게 국가별로 달라지더라. 이 상품은 캐나다에서 수익액이 굉장히 높더라.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캐나다의 이 노란색 이 파소라는 상품의 월별 작년 대비 올해 수익액을 비교하고 싶어 라고 해서 얘를 누르면 왼쪽에 있는 차트가 거기에 맞게 필터링 돼서 보여줍니다. 네, 굉장히 편하죠. 이렇게 상품을 누를 때마다 그 상품의 그 국가의 수익액을 2년치 비교를 월별로 비교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차트를 하나 더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분산형 차트를 한번 그려볼 건데요. 뭘 할 거냐면 판매량 대비 수익액을 한번 그려볼 건데요. 이 분산형 차트라는 것이 X축 대비 Y축의 어떤 비를 볼 때, 분포를 볼 때 쓰는 게 이 분산형 차트입니다. 우리가 스캐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X축에다가 판매량을 넣을 겁니다. 판매량을 끌어다가 X축에다 놓고 Y축에다가는 수익액을 갖다 놓을 겁니다. 이렇게 가져오면 그 판매량, 수익액, 합계가 나와요. 근데 우리는 이걸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상품별로 보고 싶어요. 그럴 때 상품을 끌어다가 범례에다가 놓으면 이렇게 상품별로 여기 상품 이름들이 있죠. 상품별로 판매량 대비 수익액을 볼 수 있고요. 보니까 원이 너무 작아서 수익액의 크기만큼 원의 크기를 맞추자라고 해서 크기에다가 수익액을 한 번 더 갖다 놓으면 이렇게 좀 보기 더 편하게 보이고 여기다가 제가 X축이 판매량이고 Y축이 수익액인데 X축에다가 축을 하나 더 넣어줄 겁니다. 날짜에 대한 축을 제가 재생축에다가 갖다 놓을게요. 그런 다음에 여기 봤더니 플레이 버튼이 생겨요. 재생축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날짜축이 들어가면 이 날짜가 한 단계씩 올라가면서 이 차트가 이제 변화가 일어납니다. 네. 이 분산형 차트가 월별로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줘요.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월이 하나씩 증가하면서 각각의 상품이 판매량 대비 수익액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네, 이렇게 플레이가 되니까 신기하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플레이 놓고 보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보다 이게 이제 뭐 6개 상품이 6개니까 6개의 원이 움직이는 것을 여러분이 눈으로 따라가실 수 있었을 텐데 6개가 아니라 60개다 그러면 눈으로 절대로 쫓아갈 수 없을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움직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상품을 누르면 특정 상품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움직이게 됐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사실은 이 경로를 보는 게 저는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상품을 선택을 하면 역시 그 상품에 맞게 나머지 차트들이 다 필터링 돼서 보여줍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차트 3개를 간단히 살펴봤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는 차트들은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차트뿐만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렸던 마켓플레이스에서라는 버튼을 눌러가지고 여러분이 150개 정도 차트들을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단 하나 주의할 점은 파워 BI를 다운받아서 지금까지 이 작업을 수행하는 데에는 여러분이 어떠한 뭐 등록이나 이런 절차 없이 다 가능해요. 근데 마켓플레이스에서 다운을 받으려면 여러분이 반드시 파워 BI 계정이 있으셔야 되고 로그인이 되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오른쪽 위에 보면은 제 이름이 있죠. 로그인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 여러분은 그냥 설치해 가지고 실행을 하면 여기에 로그인이라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버튼을 눌러서 파워 BI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셔야만 합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살펴봤는데, 한번 그 장표 가지고 했던 것들을 한번 다시 리뷰를 하고 조금 나머지 부분들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파워 BI 환경을 여러분이 먼저 구축할 때 다운받아서 설치하면은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데, 이런 로그인 해야만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파워 BI 계정을 등록해서 만들면 되는데, 여기서 하나 주의할 점이, 파워 BI 계정은 네이버나 뭐 구글이나 다음이나 이런 일반적인 메일 계정으로는 가입이 안 되고요. 도메인이 있는 회사 메일이나 학교 메일로만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좀 전에 보여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인 차트. 그래서 라인 차트를 우리가 한번 그려봤는데, 주의할 점은 축이 X축이고, 그 다음에 어떤 값의 트렌드를 살펴보기 위해서 그리는 게 라인 차트다, 꺾은 선형 차트다 라고 기억해 주시고요. 이 막대형 차트는 얘는 뭘 비교하는 거냐면 범주형 데이터를 비교하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드리지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이 데이터를 시각화하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분석할 때, 혹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가지고 내가 뭔가 알고리즘을 만들려고 할 때 데이터는 두 가지 종류의 데이터만 여러분이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둘 중에 하나만 된다. 하나는 숫자형 데이터하고 날짜형 데이터, 얘를 뭐 연속형 데이터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런 연속형 데이터이거나 아니면 범주형 데이터. 범주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서울, 대전, 인천, 광주, 부산, 혹은 남자냐 여자냐, 흡연자냐 비흡연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범주를 가지고 데이터를 뭔가 볼 수 있는 게 범주형 데이터인데, 그렇게 연속형이거나 범주형 데이터거나 둘 중에 하나일 때만 여러분이 데이터를 시각화할 수 있고, 또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사용하실 수 있다. 여기서 이 막대형 차트는 범주형 데이터, 여기 보면은 얘는 상품별로, 얘가 이제 범주형 데이터인 거죠. 상품별로 수익액을 비교해 볼 때 사용하는 것이, 범주별로 어떤 값을 비교해 볼 때 쓰는 것이 막대형 차트다. 네, 분산형 차트는 X축 대비 Y축의 어떤 비를 가지고 데이터 분포를 보거나 비교할 때 쓰는 게 분산형 차트입니다. 이 파워 BI에서 하나 이제 특이할 점이, 분산형 차트에 재생축이라는 X축에 추가로 하나를 축을 더 가지고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 분산형 차트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볼 수 있도록 이런 기능이 제공이 됩니다. 굉장히 유용한 기능입니다.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내가 사용하고 싶다, 그럼 마켓플레이스에서 150여 개의 차트들을 추가로 다운받을 수 있는데, 무료이기는 합니다. 현재까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조금 불편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건 제가 좀 이따가 데모 보여드릴 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아주 기본적인 차트 기능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좀 더 고급 분석을 위해서, 더 깊은 분석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반드시 거쳐야 될 부분인데, 그게 덱스라는 아주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한번 이 부분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덱스는 데이터 애널리시스 익스프레션즈라는 말의 약자인데요. 엑셀 함수보다 약간 어렵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엑셀 함수를 내가 좀 쓰고 있어요. 이미 여러분 쓰고 있죠. 썸이나 아니면 에버리지나 이런 것들 쓰고 계시죠. 그런 것보다 약간 어렵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를 뭐 너무 겁내하지 말고요. 그 정도 어려우니까 내가 해볼 만하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쉬운 함수들을 이용해서 덱스를 이용하는 걸 좀 설명을 드릴 건데, 덱스를 사용하시기 전에 얘가 어떻게 테이블이나 칼럼을 가져다 쓰는지에 대한 표현 부분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테이블 여기 밑에 부분 보시면 테이블 이름, 그 다음에 대괄호하고 칼럼 이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데이터 필드를 가져다가 쓸 때 이렇게 쓰는데, 테이블 이름에 이렇게 공백이 있으면 작은 따옴표로 테이블 이름을 묻고,
없으면 오른쪽에 없으면 그냥 작은 따옴표를 안 붙여도 아무 상관이 없다. 근데 이 덱스를 이용해서 어떤 것들을 만들 수 있냐면 여러분이 여기 가운데 보시는 세 열이나 아니면 세 측정값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세 측정값을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사실 이 세 측정값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정말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분석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는 우리가 간단하게 뭘 살펴볼 거냐면 여러분 이거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강의를 하거나 컨설팅 할 때 반드시 나오는 이제 질문이나 요구사항이 뭐냐면 전년 동기 대비 올해 비교예요.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성장률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 이게 그냥 데이터 가지고 뚝딱뚝딱 해서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덱스라는 그 표현식을 이용해 가지고 네, 여러분이 만드실 수가 있어요. 한번 간단히 살펴볼게요. 자, 이제 어떻게 만들 거냐면 기간 전체 매출액을 썸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기간 전체 매출액을 구할 거고, 이거를 작년 동기간의 매출액을 구하는 함수가 있어요. 그걸 구할 거고, 그래서 1번에서 2번을 뺀 게 매출 성장액이고, 또 3번을 2로 나누는 게 매출 성장률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간단히 만들어 볼 건데 수식은 이렇습니다. 보니까 총 매출액을 구할 건데 sum 해가지고 세일즈의 어마운트를 구할 거고, 또 작년 총 매출액은 calculate이라는 함수를 이용할 건데요. 이 함수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오늘 제가 다루진 않겠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반드시 공부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calculate이라는 함수를 이용하는데 총 매출액을 구하는데 얘는 작년 same period last year라는 함수를 쓸 거예요. 그래서 올해 기간이 지정이 되면 1년을 뺀 작년 기간에 대한 총 매출액을 구해라, 이런 함수고요. 그래서 빼는 거는 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4층 연산 빼는 겁니다. 총 매출액에서 작년 총 매출액 뺄 거고, 역시 디바이드는 나누는 함수예요. 그래서 매출 성장액에서 작년 총 매출액을 나누라. 그래서 매출 성장률을 구해 볼 겁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걸 다 지금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리테일 세일즈라는 테이블 안에 보면은 제가 여기 총 매출액 한번 눌러볼게요. 봤더니 간단해요. sum의 AMT는 금액이에요. 판매 금액. 그래서 단순히 그냥 sum의 AMT를 구했고요. 전년 동기간 총 매출액은 calculate이라는 함수를 썼는데 좀 전에 만들었던 총 매출액을 구하긴 구하는데 작년에 해당되는 1년을 뺀 기간의 총 매출액을 구해라,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매출 성장액은 총 매출액에서 전년 동기간 총 매출액을 뺀 거죠. 그리고 매출 성장률은 역시 나눈 거예요. 아까 디바이드라는 함수를 썼는데 그냥 슬래시로 나누기로 표현을 하셔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를 하나 그려봤는데 좀 전에 보시는 얘가 총 매출액, 전년 동기간 매출액, 매출 성장액, 매출 성장률을 여기 보시면 여러 행 카드라는 것을 이용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간은 슬라이서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슬라이서에 날짜를 넣으면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기간을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 기간을 정했더니 작년 동기간에 2016년 1월부터 3월까지 매출액을 구하고 빼고 나눠서 매출 성장률을 구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덱스를 이용하면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여기 보이는 것들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여기 있는 데이터, 샘플 데이터는 좀 전에 불러왔었던 데이터하고 조금 다른 데이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제가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프로덕트라는 데이터에 보면 카테고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브 카테고리가 있고 그 밑에 상품이 있어요. 이제 계층 구조죠. 첫 번째 계층, 두 번째 계층, 세 번째 계층인데 이걸 가지고 제가 차트를 그렸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간식, 반찬류, 유제품, 채소, 과일 얘네들이 첫 번째 계층인데 이 차트는 제가 다운받은 거예요. 얘가 드릴 다운 도넛 차트라는 건데 마켓플레이스에서 다운을 받았고요. 이렇게 다운받는 차트들 중에서 이렇게 간혹가다 이렇게 이것을 만든 회사 로고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 로고를 없애려면은 이제 유료 버전을 구매를 하셔야 되고, 뭐 상관없다 그러면은 무료 버전을 그냥 다운받아서 쓰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차트를 제가 여기 봤더니 매출액 기준으로 도넛 차트가 그려졌는데 채소를 눌러보면은 하위로 채소 밑에 뿌리채소, 열매채소, 버섯, 잎채소 이런 식으로 하위로 들어가고, 여기서 제가 열매채소를 눌렀더니 상품으로 들어가가지고 청오이, 브로콜리, 백오이 이런 식으로
하위로 이렇게 계층 구조로 보일 수 있도록 이 차트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드릴 다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번 다시 올라가 보죠. 자, 그럼 옆에 있는 지도도 보시면은 지도에 제가 이거는 이제 제가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리고 이런 기능이 있다 정도 여러분이 기억하시라고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드릴 다운을 켜려면 얘를 클릭하고 이것은 이제 지역별로 매출액을 보고 있는데 제가 경기도 지역을 누르면 경기도 안에 고객의 지역별로 데이터가 이렇게 보입니다. 경기도 안산시, 그 다음에 수원시. 제가 올라가면 다시 상위 레벨로 올라가고, 이것도 이제 드릴 다운이죠. 특정 지역을 눌러가지고 서울 지역을 누르면 서울 지역 안에 각 구별로, 물론 데이터를 이렇게 구성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구별로 여러분이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지도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빙 지도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인터넷이 연결되어야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간단히 드릴다운 보고서를 받고 분석 및 예측 보고서는 제가 그래도 준비했으니까 제가 짧게 보여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생각보다 짧네요. 자, 좀 전에 봤던 그래프 그 데이터셋을 가지고 제가 지금 뭘 할 거냐면 판매량을 예측하는 시계열 분석을 하는, 이건 사실은 파워 BI에서 제공되는 기능 중에서 이제 분석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요. 제가 라인 차트를 하나 간단히 이제 그려보겠습니다. 얘는 보시면 월별로 매출액을 보여주는데 이거를 매출액이 보여지는 것 이후에 8개월 동안에 매출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를 시계열 분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차트예요. 제가 월에다가 매출액을 넣었더니 지금 동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뒤에서는 R이라는 언어의 엔진을 사용해서 얘가 지금 보여줄 건데요. 네, 나왔습니다. 실제 데이터는 여기까지고 이 다음부터는 얘가 판매량이 이렇게 움직일 것이다, 판매액이 이렇게 움직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서 보여주는 거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특정 카테고리를 눌러가지고 볼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그 R 엔진에 의해서 시계열 예측을 하고 화면에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은 파라미터를 조정해서 좀 더 정밀하게 데이터가 나오도록 수정을 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판매량을, 금액을 예측할 수 있는 차트들도 제공이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파워 BI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보고서를 그려보고, 추가적으로 덱스라는 걸 이용해서 전년 동기 대비 올해 매출 성장률을 구해보는 걸 살펴봤고, 드릴다운 보고서와 또 분석 및 예측 보고서에 대해서 데모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걸 준비를 하시다 보니까 좀 더 많은 걸 전해주시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지금 잠깐 몇 가지 사례는 보셨지만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 고객 중에 이미 파워 BI를 도입을 하셔서 쉐어포인트와 함께 쓰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 영상 촬영했던 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함께 보시죠. 네, 우딘 컴퍼스는 그 영어 교육 콘텐츠를 연구 개발해서 저희 교재나 아니면 온라인 서비스로 전 세계에 수출을 하는 ELT 교육 기업입니다. 국내에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해외에서는 유수한 업체들하고 글로벌 경쟁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개발팀이 1년에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수십 개에 달해요. 근데 그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그 프로젝트를 공유하고 어떤 결과물을 뽑아내기 위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하는 부분들에 엄청난 그 시간들이 소요가 되거든요. 지금 이제 MS 쉐어포인트나 아니면 팀스 이런 거를 활용을 하면 그런 협업이 굉장히 빨라지고 내부의 자료 공유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그리고 다시 그거를 파워포인트나 엑셀로 옮기려면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반복적인 작업인데 파워 BI를 쓰게 되면은 그런 작업들을 일괄적으로 할 수 있고요. 하루 이틀 정도
공부를 하시면 쉽게 쓸 수 있는 툴이라서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해외에 있는 작가들과 디자이너들 그리고 에디터들과 많이 협업을 하고 있는데 하나의 툴을 사용하다가 거기 거를 다시 또 끌고 와서 다른 형태로 저장을 하고 그걸 또 다시 보내게 되고 그런 게 많이 줄었죠. 그래서 일의 효율성이 많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회사에서 비효율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를 찾아본다면 인적인 구성이나 아니면 네트워크, 외부와의 협업, 그리고 자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효율적인 거를 단 하나라도 찾아내신다면 그걸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오피스 365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영상 보셨는데요. 이 뭐 매출 데이터라든지 그다음에 회사의 경영 데이터 외에도 뭐 현업 담당자들이나 부서별 담당자들이 원하는 뭐 데이터들은 굉장히 다 각각 다를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제 5월 31일자로 이제 쉐어포인트 저희 오피스 365 뚝딱 시리즈의 1편이 쉐어포인트였고 2편을 파워비아이로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교육하고 컨설팅을 하면서 이제 계속 많은 분들이 여쭤보셔서 그 위주로 했는데 저희가 책 안에 좀 많은 분들이 그냥 쭉 따라 하시길만 하면 바로 쓸 수 있는 사례를 준비를 했어요. 그거를 오늘 한번 미리 맛보기를 보여주시죠. 한번. 네, 대표님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뭐 만드는 것을 보여드린 건 아니고 만들어진 이제 결과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파워비아이로 만들고 나면은 얘를 가지고 어떻게 회사 내에서 사용할까에 대한 고민들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생기게 될 건데 간단하게 이것을 쉐어포인트에 연결을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쉐어포인트는 다 잘 아실 것 같고요. 쉐어포인트 화면에 이 파워비아이 화면이 바로 들어가서 이 안에서도 여러분이 이제 누르면 이 누른 곳에 따라서 다 필터링 돼서 이렇게 같이 분석하면서 볼 수 있도록 손쉽게 이것을 공유하면서 볼 수 있도록 쉐어포인트와 파워비아이가 연동이 가능하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네,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여러분들이 이제 쉐어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운영을 협업을 하기 위해서 해놨다면 부서별 또는 회사 정보 또는 프로젝트별로 다양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질문은 중간에 이제 Q&A 시간을 바로 가질 건데요. 보면은 기존 질문 중에 김영호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던 것 중에 파워비아이로 작성한 파일은 5365 쉐어포인트 사이트에서 올린 후 실시간 변경되는 데이터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한가요? 하셨는데 방금 보셨죠? 확인 가능합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렸고요. 질문 들어온 것들을 대표님 제가 몇 가지 좀 보여드리고 이제 네. 답변을 해주시죠. 김수열 님이 해주셨던 질문이신데요. 오라클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과 비교해서 파워비아이가 갖고 있는 특장점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이제 김영호 님이 타블로 BI와 비교를 해서 파워 BI가 갖고 있는 특장점이 무엇인가 했는데 지금 내용 전체를 가지고 뭐 왈가왈부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크게 눈에 띄는 게 뭐가 있는지만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오라클 BI와 태블로를 많이 사용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 경험으로 비교하기는 좀 어렵고 제가 자료를 하나 봤는데 글로벌하게 이 BI 툴 10개를 가지고 리뷰를 한 보고서를 봤어요. 그때 이제 10개 중에서 3개를 편집자가 이제 추천하는 툴로 소개를 했는데 그 3개가 뭐였냐면 파워 BI랑 태블로랑 IBM에서 얘기하는 왓슨 기반의 BI 이 3개의 툴을 추천을 했는데 각각 한 20개 정도 되는 체크 항목 중에서 파워 BI가 태블로보다 더 낫다라고 체크된 항목들이 2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는 태블로는 처음에 이것을 사용하려면 좀 숙련되기까지 기간이 필요하다, 교육이 필요하다 라는 것이고 파워 BI는 그런 숙련된 기술이 없어도 사용 가능하다 라고 체크가 되어 있었고 또 하나는 태블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설치해서 내가 좀 쓰려고 하면 2주간의 트라이얼 기간이 있는데 2주라는 기간이 뭐 우리 다 잘 알잖아요. 어영부영하면 지나가는 기간이죠. 그래서 제대로 테스트해 볼 만한 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근데 파워 BI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다운받아 가지고 사용하시면은 사실은 개인적으로 쓰는 데는 지금까지는 무료로 계속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게 2가지가 이제 큰 장점이고 나머지 세세한 기능들은 별 차이 없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솔직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너무 여러분들이 뭐 파워 BI만 좋아, 뭐 태블로만 좋아, 오라클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만 좋아 이런 그런 편견은 버리시고요. 좀 다양하게 알아보시고 우리 회사에 맞는 거를 도입하는 게 오히려 스마트할 것 같습니다. 자, 지정호님의 질문이셨는데요. 자료 구성의 유연성, 다른 자료들하고 이제 조합을 했을 때 접근 시에 조합에 대한 유연성이 어떤지, 이건 아마 데이터별로 다른 데이터에서 가져와서 네네. 조합해서 쓰는 거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조합에 대한 유연성, 그러니까 여러 데이터 소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와 가지고 조합해서 볼 수 있냐? 그 질문 굉장히 포괄적인 질문이어가지고 한마디로 대답하기는 참 곤란한데, 데이터 구조가 이런 테이블 형태로 정리가 되어 있다면 어떤 데이터든지 다 연결해서 합쳐서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네. 여러 곳에서 데이터를 다 가지고 올 수 있는 것. 네. 자, 김수열님의 질문인데요. 저도 이건 궁금했었는데 혹시 제가 기존 엑셀에 매크로 데이터를 해놨어요. 네. 그거를 파워 BI의 데이터로 일괄로 네. 변환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지.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없다고 합니다. 김수열님.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왜 국가별로 제품 카테고라이징 해가지고 보여주셨던 질문에서 나온 것 같은데요. 네. 국가정보 파일이 국가 코드에 매핑되는 것은 코드 값이나 필드 제목 등을 통해서 파워 BI가 자동으로 해주는 건지를 네. 질문을 하셨어요. 아니면 그- 별도 설정을 해야 하는지. 예, 자동으로 해주고요. 자동으로 해줄 때 조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열 이름이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데이터가 아까 제가 데이터 형식이라고 했는데 숫자냐 문자냐 이런 형식이 맞아야 되고, 또 하나는 국가 정보에 있는 그 코드 값이 있었죠. 그 코드 값이 유니크해야만 얘가 자동으로 만들어 주고요. 자동이 아니라 수동으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힘들겠죠. 예, 데이터 모델링에 대한 지식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게 네. 뭐 엄청난 지식이 필요한 건 아닌데, 아무튼 그 지식이 기반되어야만 연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황지영님의 질문인데요. 덱스 함수가 별도로 정리된 교재나 강의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덱스를 많이 알면 알수록 엑셀 함수 많이 아는 것처럼 강력해지겠죠? 네네네. 그래서 덱스 함수를 내가 얼마나 잘 쓰느냐가 이 파워 BI를 가지고 내가 고급진 분석을 할 수 있느냐랑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덱스를 잘 정리한 책이 국내 번역서나 아니면 국내 도서에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네. 강의는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덱스를 좀 많이 다룰 수 있는 네. 중고급 강의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픈이 되면 오피스 클라우드와 같이 오마스의 게시판에 공유를 하겠습니다. 네, 나오는 대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 이제 엑셀에도 포캐스팅 기능이 생겼거든요. 그거 되게 네네. 좋아들 하시는데 아까 전에 보여주신 그 예측 기능이 네. 무료 BI 버전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지 지금 임윤님이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이 기능을 사용하는 것은 그 차트를 사용할 수 있냐 없냐와 관련이고, 이제 그 150개 다운받아서 쓸 수 있는 차트는 무료 버전에도 무료 라이센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뭐 엑셀처럼 그냥 예측 기능은 계속 네. 쓸 수 있다는 거죠. 그 차트만 사용을 하면. 네, 근데 이건 좀 단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 예측을 해가지고 눈으로 보는 거는 가능한데, 이 데이터를 내가 다운받아서 뭐 파일로 혹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서 뭔가 그 다음에 예측된 결과를 가지고 뭔가 작업을 하겠다, 이것까지는 아직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뭐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네요. 네. 자, 이 질문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질문 외에 또 다른 뭐 질문이나 오늘 세미나와 관련한 여러분들의 회사와 관련한 막 컨설팅 이런 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못 드립니다. 자, 관련한 뭐 세미나와 관련한 질문들은 support@ocl.co.kr로 메일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6월에도 저희가 이제 오피스 365 컴포넌트 중에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다시 만나 뵐 건데요. 그 주제나 일자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또 카페에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세미나이셨는데 많이 부담되셨을 텐데 뭐 소감이나 뭐 인사 한번 하실까요? 네, 방송을 처음 찍어봤는데 강의하는 것보다 정말 한 몇 배는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편안하게 잘해주셔서 네, 뭐 겉으로는 그렇게. 편해 보였을 텐데 속으로는 엄청 떨면서 했습니다. 네, 다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처음에 안내 드렸던 것처럼 오늘 교육 들으신 거에 대한 경품은 아까 저희가 처음에 소개해 드렸던 카페에 안내를 드릴 예정이고요. 다음 세미나 역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하고요. 6월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